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독. 오늘은 지은아 사랑해라고 저자 모시고 특별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예, 제가 이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어떻게든 책을 써야겠다, 글을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글쓰기 사부님으로 모셨던 바로 그분, 예, 은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글쓰기의 최전선부터 쓰기의 말들부터 네. 선생님 글 정말 열심히 제 쓰고요. 책을 항상 좋게 이렇게 SNS에도 올려주셔서 저도 보은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제가 꼬꼬독 저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이고 원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독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실 텐데 네. 책을 많이 이렇게 읽게 된 어떤 비결이라고 혹시 있을까요? 비결보다는 저한테는 습관? 습관 네. 역시. 예, 습관이 제가 그냥 재미를 느끼는 네. 유일한 것이 저는 책이에요. 제가 뭐 쓰기의 말들에도 썼는데 여행을 안 좋아한다 나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일찍 낳고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육아 기간에는 여행을 가도 일상의 탈출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인 거예요. 그쵸. 놀러 가서 또 예. 애 봐야 되고 네, 막 맞아요. 돌아다니는 애 잡아와야 되고 맞아요.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여행 가면 거 피곤하고 음. 그냥 제가 오직 좋은 거는 혼자 어디 조용한 게 이제 책 보는 게 제 유일한 쾌락이었거든요. 저 자신한테 좀 집중할 수도 있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뭐 풀리지 않는 문제 같은 것들을 책 보면서 많이 또 답을 구했어요. 네. 거기에 어떤 경험과 통찰이 있잖아요. 좋은 그렇죠. 책에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저한테는 독서가 그냥 진짜 세상 공부고 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거, 시간의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책 네. 고르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책 고르는 방법은 제가 이제 과거에는 서점을 많이 갔는데 이제 뭐 요즘 서점이 대형 서점을 가면 책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보다는 약간 출판사에서 이렇게 독점한 매대도 그렇죠. 많고 해서 예. 작은 책방 같은데 위주로 좀 가고요. 약간 직관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책 네. 고르는 거는 그냥 딱 봐서 이거 뭐지? 끌리네 이러면서 보고 그럼 이제 실패할 때도 있고 역시나 이제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제 취향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기준이 있다면 제 관심사, 현재의 관심사 같은 거.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자기 경험하고 좀 연결해서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내 삶의 고민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 문제는 이 문장을 가지고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예, 그렇게 경험과 책을 이제 연결지어서 읽을 때 정말 살아있는 독서고 피와 살이 되는 책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새로 나오신 쓴 책이 있잖아요. 예,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책 읽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차 타고 지방 출장 가면서 읽었는데 진짜 계속 이렇게 눈물이 가는데 50대 중년 아저씨가 기차 타고 가면서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창밖 그리고 이걸 눈물이 언제 흐르냐면 책을 보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남아서 떠오르니까. 예, 네. 메아리면서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이렇게 쭉쭉 흘리면서 가는데 옆자리에 누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좀 되게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책 읽으면서 쓰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었어요. 네, 뭐 아무래도 내용이 네.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한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서사를 피해갈 수 없고 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젊은 나이에 너무 뭐라 그럴까 본인이 뜻도 못 펴보고 네. 어떤 사회적인 타살에 가까운 죽음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쓰기가 쉽지 않았고 하지만 이런 삶을 경험하고 살아낸 그 어머님이 있고 또 아버님이 있고 저의 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내가 아무리 힘든다 한들 그 분들만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힘들면 쉬고 네 마음을 좀 달래고 이래가면서 열심히 썼습니다. 참
보면서 그랬던 게 우리가 살면서 일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이 근데 이걸 되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너무 힘든 환경에 내몰리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청소년만 힘든 상황이 아니라 좀 산업재해가 원래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누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안전한지 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생애 첫 노동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어른들이 배치하는 곳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힘들어도 이게 원래 힘든 건지 뭐가 부당하게 잘못된 건지 이것을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전한 곳에 아이들을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사실 책 읽으면서 어떤 대목이 조금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었냐면 제가 저는 이제 첫 직장에 92년도에 입사를 해서 외판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네. 치과의 영업을 뛰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어떤 치과에 갔다가 이 진료실에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제품 한번 소개드려 왔습니다. 갔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뭐 하는 놈이야 임마. 그래서 이게 그때 저는 이제 25에 이제 막 갓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외판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문전박대 당하신 문전박대 거네. 당하고 막 네. 소리 지르면서 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제 또래 그 간호사분은 그러니까 간호분은 저를 눈도 못 맞추고 약간 되게 그때 비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오늘 이 기분으로 영업 다니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뭘 했냐면 저는 만화방에 갔어요. 네. 그래서 만화방에 가서 그 넥타이 풀고 그냥 양복 옆에 벗어놓고 네. 만화를 보면서 그걸 했었거든요. 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 책 읽으면서 동중군 사연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회식 가서 또 똑같은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똑같이 겪어야 되고 그쵸. 억지로 술을 먹이고 말 안 들으면 또 뭐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기숙사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아날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출구가 없죠. 혹시 책에서 네. 함께 낭독하고 싶은 구절이 있을까요? 작가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과 문화에서는 누구의 노동도 안전하지 못하다. 장윤호 교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지점을 채워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실습생이 아니더라도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거나 안 하던 업무를 맡은 경우 낯선 환경에 던져져 우리는 누구나 현장 실습생이 된다. 적응이라는 이행기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잠재적 실패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수용한다면 현장 실습생의 죽음이 더 이상 신문에서나 보던 얘기가 아니게 된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살면서 그다지 실감하기 어려운 명제지만 자기 아픔을 용기 내어 이야기하면 타인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이 연결돼 있음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읽은 이유는 네. 아까 이제 특성화고 학생이었고 뭐 나이가 어리고 청소년이고 그러니까 뭐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는 다 누구나 이제 실패자의 어떤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서툰 시기를 또 경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자기를 지킬 거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네, 그런 삶의 힌트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약간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어른들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특성화고 아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당하는 어떤 이런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가족분들도 또 각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세월호 유가족 부모님들도 세월호로 자식을 잃고 나서 세상에 눈 뜨셨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게 돌아가는지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는지 그런 거에 이제 눈 떠가시는 것처럼 동준군 어머니도 네. 소박하게 그냥 가정 꾸리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네. 자식 잘 키우고 열심히 하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는데 자식을 이렇게 잃고 나셔서 되게 각성을 하고 또 타인의 아픔도 이제 그 보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동준군 이후에 뭐 지하철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뭐 민호군 사건 이런 거 났을 때 이제 가까운 거리에는 또 가보시고 그렇게 이제 변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응해주신 것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처럼 다른 아이들은 목숨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제 뭐 생각을 하게 되신 거고 또 이모님도 마찬가지로 꼭 전화하고 싶다. 힘들면 회사는 가지 않아도 돼. 예,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또 노무사님, 동준군의 사건을 맡았던 노무사님이랑 또 특성화고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신 장유러 선생님. 예, 너무 깊은 현장에서 너무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느끼시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도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들려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소중했어요. 정말. 예. 곁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렇게 힘든 어떤 그 싸움을 할 때 이분들이 혼자 이렇게 하다가 각계격파 당하고 사실은 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곁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노무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동준군이나 민호군이나 다시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적어도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 예, 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또 다른 동준이랑 민호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그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예, 그래서 어쨌든 곁이 돼서 계속 이야기 들어주는 거 또 내가 들은 이야기를 타인에게 남에게 또 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쓰신 은유 작가님 모시고 꽃고독 저자 덕후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